첫 번째 연사로 우리 국본의 고문이시자 한 주간의 중요한 이슈들을 짚어주시는 우리 곽성문 전 의원님 모시고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곽성문 의원님이십니다. 네, 애국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가정이나 해외에서 이 집회를 지켜보고 계시는 애국 우리 동지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 표합니다. 지금 이틀 동안 거의 80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또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4차 어떤 유행이 폭발한 게 아니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 정부에서는 당연히 이 거리두기를 또 강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이제 속지 않습니다. 이미 1년 반 동안 쏘갔지 않습니까? 이거 마스크 끼고 있고 거리두기 하고 저녁 9시까지 4명만 밥을 먹으라. 자, 그렇습니다. 4명 먹으면 바이러스가 안 오는데 5명부터 바이러스가 찾아옵니까? 9시까지는 바이러스가 없다가 9시 넘어서 10시까지 영업하면 또 이제 바이러스가 찾아옵니까? 자, 요즘 우리 국민들 이제 깨달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습니다. 마스크 이제 더 이상 끼기 싫어. 빨리 백신 빨리 사와라. 자, 문재인 이 내로남불 정권에게 한마디로 경고합니다. 마스크 더 이상 필요 없어. 백신 빨리 사와라. 그것도 혈전 나가지고 사망자 속출하는 저 아스트라제네카 말고 더 안전한 화이자나 모데나 백신 빨리 사와라.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을 확보해야 된다 해가지고 정부가 지금 또 나서가지고 거짓말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무슨 미국과 백신 스와프를 한다는데 우리가 주고받을 게 있어야지 스왑이 되죠. 그런데 드디어 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아메리카 구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미국의 백신이 좀 충분합니다. 그 백신을 지원하는데 순서를 아예 정했습니다. 첫 번째, 미국 인접국가, 그러니까 북쪽으로는 카나다고 남쪽으로는 멕시코입니다. 미국 인접국가에게 최우선적으로 주고, 두 번째 우선국이 뭐냐, 작년 10월 달에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나라들이 만들어서 집단 일종의 안보조약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민국도 오라고 그랬는데 대한민국이 굳이 빠지니까 미국, 일본, 인도, 호주에서 4나라가 합쳤다고 쿼드 협정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들어갔으면 옥타곤이 되는 건데, 우리가 작년 10월 말에 미국 정부가 그렇게 설득도 하고 요구도 하고 강압적으로도 하면서 이 쿼드에 참여하라고 했는데, 이 친중 노선을 걷고 있는 좌팔 문재인 이 내로남불 정권이 끝까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자, 그런데 인도가 갑자기 며칠 전부터 하루에 몇십만 명씩 막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인도에 한 1억 도수, 2억 도수 긴급 인도로 보내줘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고 나서 줄 수 있는 게 일반 동맹과 개발도상국들에게 준다. 우리는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었고 혈맹이었다고 자부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문재인 정권 4년 동안에 중국을 가까이 하면서 미국을 자꾸 멀리하고, 자, 이런 마당에 미국에서 대한민국 저 이류 동맹으로 밀어붙이고 백신 배분해서 뒤처진 거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바로 문재인 좌파 정권이 저지른 자업자득의 업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러시아 스푸트니크 백신을 사온다. 이것도 지난주부터 경기도지사 이재명이가 경기도 차원에서 한번 해보겠다고 그랬더니 문재인이 하는 짓거리 있죠. 지는 모르는 척하고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지금 러시아 거 사온다. 심지어는 중국 시노팩 사온다는데, 시노팜은 중국 당국자가 그랬죠. 52%밖에 안 된다고. 그 소금물 갖다가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자, 백신에 관한 얘기는 또 다른 얘기. 오늘 중요한 연사분이 와 계십니다. 경기도 의사회장 이동욱 회장이 와 계신데, 이동욱 회장께서 이렇게 문재인 정권이 사기 방역, 정치 방역을 하면서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그 실태를 제 다음에 자세히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동 회장이 건드리지 않는 것만 한두 가지 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갑자기 지난주에 청와대 방역기획관이라는 자리를 신설해 가지고 김오란이라는 여자를 임명을 했습니다. 이 여자는 국립암센터에 무슨 암 관련 교수인데, 의사들도 전문이 있지 않습니까? 암 관련 교수가 이 예방의학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여자가 작년부터 온갖 매스컴에 나와가지고 거짓말을 해댔습니다. 이 여자가 최고의 거짓말이 바로 2월 말에 중국인 입국 금지할 필요가 절대 없다. 중국인이 직접 와서 우리 감염된 사례가 없지 않느냐. 이러면서 중국인 입국을 철삼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때까지도 중국인 입국을 이 문재인 정권이 금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여자가 가을쯤 돼가지고 백신 그거 서두를 거 없다. 그거 다른 나라가 맞을 좀 백신 접종해가지고 부작용 생긴 거 다 보면서 안전성 검사해가지고 우리는 천천히 가도 된다. 특히 미국이 만드는 화이자나 모더나는 가격도 비싸고 안전성도 문제가 있으니까 절대 서두를 거 없다고 또 강변했던 여자가 이 여자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수없이 한 여자를 방역기원으로 데려다가 결국 정은경기 질병본부장이나 이쪽 위에 지금 방역 옥상옥을 만들어서 방역의 총책임자로 데려다 놨습니다. 그런데 이 김오란이라는 여자가 알고 봤더니 이것도 또 빨갱이 계열입니다. 빨갱이 계열. 자, 문재인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2018년 평창올림픽 개막식 리셉션에서 전 세계 국가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신영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신영복이는 김일성의 직접 지시를 받아가지고 남한의 자생적인 공산당 지하 조직을 결성했던 자입니다. 이게 1968년에 터져가지고 중고자 5명을 사형당하고 그 신영복이는 무기징역 받았다가 나중에 가짜 전향서 쓰고 나온 친구인데, 그때 또 같이 가서 오래 살았던 것이 박성준 교수입니다. 근데 이 자는 누구냐? 바로 한명숙 전 총리의 남편입니다. 신영복이가 죽은 다음에 지금 통역당 서열 1위가 한명숙 총리의 남편인 박성준 교수다, 이런 얘기가 돌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명숙이를 구제해 주려고 총리 시절에 9억인가 뇌물 받은 거를 갖다 재심을 해 주려고 다시 하다가 좌절이 있겠죠. 그런데 그때 같이 들어가서 또 한 10년 가까이 살았던 사람 중에 기세춘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마스크 벗는 걸 잊어버렸어요. 기세춘이라고, 여기도 같이 그때 통역당으로 들어가서 오래 살다가 나와서 그 이후에는 한문 공부를 했던 걸 가지고 한문 고전 번역가로 활동을 했는데 그 기세춘이의 딸이 바로 김오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통역당, 그러니까 북한 노동당의 직접 지시를 받는 통역당 계열의 빨갱이 집안의 뼈대가 김오란인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주로 어느 방송에 나가느냐, 그 유명한 김어준이 방송에 40몇 번을 나가가지고 계속 이런 얘기를 해대고, 우파 좌파 그 오마이뉴스니 국기뉴스니 이런 쪽에 다니면서 이 방역을 이렇게 해왔다. 그러니까 이 김오란이를 청와대에 데려다 놓는 건 뭐냐, 그동안의 사기 방역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문재인의 술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작년 말에 느닷없이 화이자 백신을 구매를 했다고 난리를 쳤는데, 자, 이게 드러났습니다. 알고 봤더니 보건당국이 화이자에 연락을 했더니 아시아 담당 판매 책임자를 바꿔줘가지고 해보니까 얘기가 안 되고, 그래서 결국 삼성그룹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 아닙니다. 이게 작년 12월입니다. 그런데 이재용 당시 부회장이 화이자 그룹의 명단을 뒤져보니까 사회이사 중에 유명한 그 국제적으로 이름난 회장이 계셔서 그 회장에게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그 사회이사 회장이 화이자 회장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12월 22일 날 박능우 그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본부장 등등에다가 삼성 임원까지 해서 6명이 우리 쪽에서 참여하고 화이자 백신 담당 사장하고 임원들하고 화상회의를 해서 그 자리에서 300만 도스가 일단 계약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그동안 들어본 적 있습니까? 딱 숨기고 이재용이가 역할을 했다는 것을 숨겨놓고 지들이 마치 어떤 공을 세운 것처럼 또 국민들을 속이고 말이죠. 그 정도가 아니라 과이자가 물건 더 사가라고 그러는데 아이고 우리가 아이고 뭐 이 정도면 우선 하면 되겠다고 박능우라는 놈 그렇게 또 거짓말까지 했죠. 뿐만 아니라 이재용 회장이 아랍에미레이트가 인구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한 2억 회가량의 화이자 백신을 확보했다는 걸 알고 그것도 올해 1월 말에 그쪽과 접촉을 해서 상당수 몇 천만 회를 한국으로 갖고 오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2월 초에 대법원 확정 재판에서 고등법원이 결국 구속을 시켜버렸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재용 회장이 지금 여 자리에 있었다면, 지금 바깥에 있다면 백신 구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국민의 70%가 이재용이 빨리 풀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재용 부회장 8.15 초파일 8.15까지 기다릴 수 없고 초파일 석탄절 특별 사면을 해서 미국에 가서 백신 좀 얻어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고 그랬습니다. 2012년 이명박 정부 때죠. 말기에 12월 성탄절에 이건희 당시 회장을 특별 사면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평창올림픽 세 번째 도전을 했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당신 IOC 위원 자격으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평창올림픽 좀 도와줘.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정말 6개월을 그 세계를 다니면서 돈을 쓰고 노력을 해서 평창올림픽 성사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 예를 제가 들면서 말했잖아요. 자, 이재용 부회장 내놓으면 이재용 부회장이 화이자 회장을 연락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백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조차도 이재용 회장을 빨리 풀어주는 것이 도움이 되고 기업인이 할 어떤 역할을 부여하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 조속히 사면돼서 우리 국민들에게 안전한 백신 가져다 주기를 기원을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청원이 유튜브에 막 돌아다닙니다. 청와대 청원에 여러분들 적극 동참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막 날치기 국회를 하면서 이 180석 가지고 있는 이 내로남불 정권이 북한에 보내는 것, 주로 탈북자들 활동, 전단 삐라, 그 삐라만 보내는 게 아니라 에드발론에다가 음식도 저거 뭐 예를 들어서 초코파이도 넣고 달러도 몇 불, 한 1년 30불씩 넣어 보내고 하는데 그 전단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상황을 북한 동포들에게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창구고 탈북자들의 상당수가 그 삐라보고 전단 보고 넘어왔다고 실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금지하는 대북 전단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미국 하원에 톰 렌토스 위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톰 렌토스라는 분은 2차 대전 때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유태인 그 희생자의 이름인데 그 이름을 딴 미 하원 인권위원회입니다. 거기에 대한민국 정부가 불려갔습니다. 지난 주말 바로 4월 15일 날 우리 시간으로 바로 일주일 전이죠. 그 자리에 이제 대북 전단 금지법이 북한 인권을 도외시하는 이 반인륜적인 이 행위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한국 측 증인으로 러시아 대사도 지내고 KBS 이사장도 지낸 이인호 서울대 그 서양사 교수님이 증인으로 참여를 하셨는데 이인호 교수님 말씀 짤막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인호 교수님이 이 모든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유민주 체제의 위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서부터 시작됐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정상적인 정권 교체가 아니라 불법적인 정권 쿠데타였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지금 1948년에 이승만 박사의 기도로 시작해서 자유민주 체제 정부가 수립이 돼서 유지되어 왔는데 지금 현재는 그 자체 그 역사적인 사실을 부정하는 자에 의해서 정권이 넘어가 있다는 사실을 미국이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빚어진 여러 가지
탄압들, 언론 통합, 언론 장악, 사법부 장악 뭐 이런 등등을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인욱 교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 4년간은 프로 파퓰리즘에 의한 전체주의 국가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것도 미얀마 군부처럼 군복을 입은 놈이 하면은 드러나기라도 하는데 민주화 투사라는 간판을 쓰고 나온 놈들이 이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 빨갱이라는 것을 식별을 하기가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점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전체주의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 마스크라는 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고 코로나 계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신 빨리 사와란 말이야 이 자식들아. 자, 그런데 마침 올해 이번 주 대정부 질문에서 서병수 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탄핵이 돼야 할 만한 그런 중대한 죄를 저질렀던 게 있느냐. 정면으로 탄핵의 정당성을 거론하면서 즉각 사면을 요구했습니다. 자, 이제 나올 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당선된 오세훈이 박형준이도 문재인이하고 이틀 전에 청와대에 가서 밥을 먹는 자리에서 두 대통령 사면을 요구했습니다. 자, 물론 그자들의 주 타겟은 MB 대통령을 풀어달라는 얘기인데 MB 대통령 혼자만 못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끼웠습니다. 저는 100% 동의하고 이제 4년 만 4년 지금 2개월째 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즉각 석방돼야 이번 석탄절 5월 19일 석탄절 맞춰서 특별 사면이 되고 그때 이재용 부회장도 함께 나와야 된다고 주장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힘당의 젊은 친구들 그 이준석이라는 친구 무슨 조수진이라는 특히 동아일보 기자하다가 비례대표 들어간 조순지라는 여자가 망발을 합니다. 뭐라고 그런지 압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것도 역사인데 역사를 부정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것도 재판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탄핵을 정당하냐고 물으면 법치에 대한 부정이다. 조수진 의원 정말 하나만 알고 정말 둘은 모르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하는 그 절차에서부터 헌법재판소 정원이 9명인데 8명이 한 것까지 탄핵의 시작에서부터 결론 내리기까지 모든 법 절차가 위법에 의해서 진행이 됐는데 그걸 가지고 법치를 운운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조수진이라는 여자는 전라도 익산 출신으로 동아일보 기자 때부터 지는 김대중 팬이다. 나는 동교동계 기자라고 자부하고 돌아다닌 여자 언론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작년에 공천 줄 때는 또 뭐 이름이 미래통합당 이렇게 좌빨로 들어가서 이 조순이라는 이 여기자는 여자 의원은 저쪽 민주당으로 가야 될 자가 지금 국힘당에 있단 말입니다. 평생 동교동계라고 주장한 기레기 언론인이 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가까워 왔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논란 자체가 벌어지고 있는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을 내놔야 될 상황이 왔고 문재인은 이제 하루하루 다가옵니다. 마지막으로 기분 좋은 소식 하나 정하죠. 자, 문재인이가 양산에 평산리 무슨 마을에 땅을 한 1,500평 가까이 샀는데 그중에 700 몇십 평이 농지를 사가지고 이거 좀 대지로 전환했다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를 지난 주말부터 시작했는데 이틀 뒤 화요일 날 그 지역 이장협의회 무슨 그 여러 지역 단체 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등 17개 단체가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게 문재인이가 무슨 연고가 있어서 이 우리 동네로 내려온다는 말이냐. 그런데 단 한 번도 사전 설명회도 없이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프랑카드 37장을 문재인 내려오는 거 반대한다고 붙였습니다. 그랬는데 누가 나서서 30장을 밤사이에 다 철거시켰어요.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주민들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거 저 프랑카드 불법 철거한 놈들 잡아 수사해달라고. 이 주민들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첫째, 거기가 알고 봤더니 양산 통도사 가는 길 바로 옆인데, 통도사에 주말마다 되면 본래 엄청나게 차량이 밀리는데 여기 문재인이까지 와 있고 경호원들까지 와 있으면 이거 1년 4시절 방문객들 온다고 우리 미어 터진다. 교통 특히 주말에는 그냥 이 동네 살 수가 없다. 그러면 사전에 설명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설명이 한 번 없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무슨 연고가 있어가지고 문재인이가 양산에 오느냐 말이야. 자, 문재인이 갈 데가 있습니다. 자, 문재인이가 원하는 대로 양산 가서 살 수도 있겠지만은, 두 번째는 문재인이는 꼬라지 보세요. 지금 국민을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백신이 없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22년을 때렸으면은 그 10배만 해도 220년인데, 두 번째 문재인은 의왕에 감옥으로 보내야 되는 거야. 거기는 가면은 1.5평만 있으면 돼. 1,500평 필요도 없어. 그리고 음식이니 뭐니 국가가 다 지원해줘. 무상 호텔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 노무현이 찾아가서 봉화마을로 가든가. 근데 네 번째 나왔죠. 드디어 문재인이 출생지로 가란 말이야. 함경도 흥남으로 가란 말이야. 문재인이 이제 때려잡을 때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부정부패 추방운동에 앞장서고 계시는 우리 윤용 교수님 모시고 열정적인 연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 의사님 연설 들으니까요, 백신 맞으면 안 되겠네요. 예, 이거 믿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도. 예,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이가 이게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바이러스를 퍼뜨린 놈이 누굽니까? 네. 예, 중국 놈들 들여보낸 놈이 누굽니까? 네. 그놈이 퍼뜨렸어요. 퍼뜨렸는데 바이러스 잡는 거 좋아하겠어요? 좋아할 리가 만무하죠. 예, 그러니까 이 백신 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백신 이거 맞으면 안 됩니다. 백신 거부하자. 거부하자. 백신을 거부하자. 거부하자. 이게 문재인이가요, 나라를 참 이번에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하고도 한 30만 장을 부정선거 했다고 하는데, 부정선거를 하고도 참패를 하고도 아직 정신 못 차렸더라고요. 예. 그 교통방송 하는 거 보세요. 제가 또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똑같이 해요. 예. 난 그 이튿날 그만둘 줄 알았어. 참 이거 보통 뻔뻔한 놈이 아니야. 그 야당에서요, 저기 대법원장 저놈 야당에서 찾아갔더라고요. 예, 그만둬라. 그리고 뭐 데모가 나고 난리 났어요. 안 그만두잖아. 안 그만둬. 예, 저런 강도놈이 어디 있어 도대체가. 이 나라를요, 지금 빨리 문재인이가 이 나라 가지고 장난질하는 거 이거 중단시켜야 됩니다. 무지무지한 피해를 입고 있어요. 예? 검찰을 얼마나 망쳤습니까? 검찰을. 지금도 검찰을 완전히 짓밟고 있고, 예? 이루 손가락으로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야, 문재인이. 여기 차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 한번 들어보세요. 예, 문재인이가 이 나라를 얼마나 망쳤는지. 예? 경제 아주 작살냈어요, 경제. 예. 경제라는 게 없어, 지금. 예, 얼마나 작살냈으면은. 여기서 운전하고 다니신 분, 정말 할 수 없이 차 가지고 다니시는 분 많으실 거야. 이 경제가 지금 박살났습니다. 예? 대한민국에 안보라는 게 있습니까? 안보 박살났어요. 예. 개판이야, 지금.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뭐냐면은 백신 아니야, 백신. 에?
이거 가지고 사기쳐. 문재인 이놈. 그러니까 뭐 말할 수가 없지. 예, 가장 중요한 것부터 작사를 내는 거야. 지금 국방부가 뭐 하는 데입니까? 예? 상당히 혼란스러워. 예, 헷갈려. 예, 나라의 국방도 다 작사를 내버렸어. 고용이라는 게 존재는 하는 겁니까? 고용 지금 작사를 냈어요. 해외 빚더미가 마구 쌓이고 있어. 이거 다 작사를 낸 거야. 뭐 법원이 제대로 가는 게 있나? 검찰이 제대로 가나? 경찰이 제대로 되나? 이거 말이에요. 이렇게 넓은 곳에서 9명 이상 안 된다. 이거 완전히 깡패가 하는 짓이야. 이거. 예? 자, 9명이면은 지하철 타봐, 지하철. 한 칸에 9명 이상 들어가면 안 돼. 지하철은 한 칸에 300명 집어넣어.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푹 터 있는 데인데 9명 이상 안 돼. 이거 완전히 깡패야. 이놈 아주 문재인 당장 잡아야 돼. 지금 잡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못 잡는 거야. 그러나 저놈 잡히게 됩니다. 심지어 양산에서 퇴짜 맞았어. 저거 청와대에서 끝나고 지가 어디 양산으로 가게 될 것 같으냐 이놈아. 깜빵으로 걸 놈이 말이야. 무슨 양산이 좋아하네. 저놈 양산 못 가. 주민들이 다 알고 그러는 거야. 저놈이 나타나면 얼마나 창피하겠어. 지 집에도 못 가게 생겼다니까 저놈이. 야 이놈아, 너는 북한에 나가. 이놈아, 북한 가면 거기서 살려둘래나. 야, 이게 말이에요. 원자로 때려부셨지. 때려부신 게 이게 한두 가지입니까? 진짜. 이번에 선거에서 자 보세요. 얼마나 돈을 쏟아부었습니까? 추경경쟁 예산안 4번이나 해가지고 200조. 그 다음에 막 뿌려댄 게 100조. 300조 어디 갔어? 이렇게 뿌려대고도 참패를 했던 거야. 참패. 이렇게 뿌려대고도 낙하산 인사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주로 전라도 사람들, 낙하산 인사의 80%는 전라도야. 근데 거짓말 아닙니다. 80% 넘을 거야. 낙하산 인사를 그렇게 하고도 참패. 돈을 그렇게 뿌리고도 참패. 그 다음에 이 공무원 조직이 뭐야? 어마어마하잖아. 공무원 조직 다 장악하고, 공무원을 또 뽑고 마구잡이로 막 뽑아대면서 그게 다 자기 편이 될 줄 알았지? 그러고도 참패했어. 그러니까 이놈이 문재인이가 갈 데가 없는 거야. 지금 갈 데가. 그러니까 하루하루 견디기가 괴로워. 진짜. 예. 진짜 문재인이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뭐 되는 거 없지. 선거도 안 되지. 부정선거 해도 안 되지. 서울 시민들이 돌아섰지. 그 다음에 광화문에 그 고치는 거, 어마어마한 돈 들여가지고 고치는 것도 그것도 이제 깽판 났지. 그 다음에 광화문에 그 세월호 집 져놓은 거, 그거 어떡할 거야? 그거 불법인데. 오세훈 시장이 그거 가만 놔둘 것 같아? 저거 어떻게 하면 좋아? 저거 이제 금방 문제가 될 텐데.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저 교통방송이라는 거, 이거 지금 무지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거 언제까지 할 거야? 저거 오래 못 갈걸? 그러니까 전국이 모조리 다 지뢰밭이야. 이놈이 심어놓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심어놓은 지뢰가
문재인이 잡아먹는 지뢰밭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어딜 가나 도대체가 갈 곳은 내가 보기에는 문재인은 자살하는 거 아니면은 망명하는 거 아니면은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깜빵 가지 않으면 세 가지 이외에는 어디 방법이 없어. 양만도 받아 네. 주는 데가 없대. 그리고 이번에 저한테 많은 분들이 물어와요. 야, 민중봉기가 왜 이렇게 안 일어나죠? 예? 그래서 제가 웃어요. 아니, 민중봉기 일어났잖아요. 예. 4.7 보궐선거, 그 민중봉기입니다. 문재인이가 방송국 다 자기가 손아게 장악하니까는 이게 서울, 부산, 이거 주물럭 선거 아주 완전히 승리할 줄 알았어. 근데 그따위 가지고는 안 돼. 왜 안 되는지 알아? 여기 지금 유튜브 방송 있잖아. 무서운 게 유튜브 방송이야. KBS보다 더 무서워. MBC보다 더 무서워. 요놈이 유튜브 방송의 위력을 모른 거야. 지금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민중봉기가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리 없이. 네. 계속 어마어마한 봉기로 확산될 겁니다. 네. 예전에는 광화문만 막으면은 이제 된다. 천만의 말씀. 광화문 막아가지고는 안 돼. 전국을 다 막아야 돼. 왜냐면 유튜브로 도배질이 돼 있어, 전국이. 이거 다 니들 막을 수 있냐? 못 막어. 자, 그럼 대선 어떻게 치룰래? 방법은 한 가지. 부정선거 해야 치릅니다. 예. 3월 9일 날 내년 얘네들이 대대적으로 부정선거 할 겁니다. 맞아요. 예. 이거 없으면은 승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여기 지나다니는 그 자동차 여러분, 부정선거가 뭔지도 모르실 거야, 아마. 왜냐면 감쪽같이 하는 게 부정선거예요. 이번에도 4.7 주물럭 선거에도 부정선거 했어요. 그리고 여기 검찰청이 문재인이 가만 놔둘 것 같아? 지금 뭐 공수처다 뭐다 해가지고 지금 난리 법석을 떨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검찰 아저씨들이 가만 놔둘 것 같으냐고. 그 다음에 경찰들이 가만 놔둘 것 같으냐고. 그렇게 나쁜 놈을 가만 놔둘 것 같습니까? 절대. 지금은 뭐래요? 김명수가 아주 큰 소리 치고 저기 앉아있지만은 법원이 가만 놔둘 것 같아? 판사들이 가만 놔둘 것 같아?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고 있어요. 와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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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지고 있어요.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 전부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이가 절대로 이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 이기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더 용기를 가지고 마지막 막판을 밀어붙입시다. 그리고 백신 거부합시다. 문재인을 구속합시다. 대한민국 만세! 애국 국민 만세!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애국가를 열창해 주신 이믹선 교수님 모시고 연설과 또 음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믹선 교수님이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오. 예. 원래 구정을 앞두고 하필이면 이 시기에 재수없게도 국무총리라는 작자 이름이 세균이었습니다. 그 세균이 일파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중국 국민들에게 갖다 바치는, 시진핑에게 갖다 바치는
새해 맞이 인사를 하고 생칠할 발광을 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을 입국 금지식이라고 그렇게 요구할 때 깡그리 무시하고, 이제는 하다못해가 그것도 벼슬이라고 고민정이 같은 년까지도 중국 국민들에게 갖다 바치는 인사 대열에 합세해서 줄줄이 사탕으로 인사하더니 지금 나라 꼬라지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이제 온 나라에 차이나타운으로 도배지를 하려고 설치고 있고, 나라는 점점 시름이 깊어져 갑니다. 철저하게 중국 사람들이 입국 금지한 나라들은 지금 코로나 하루에 5명 이상 발생하지 않는 날이 28일 이상 지속되는 그런 날이 되면 코로나가 거의 벌써 답답한데, 그런 나라들 세계 32개국이 있는데, 동남아에도 호주, 뉴질랜드를 비롯해서 대만 줄줄이 전부 다 마스크를 벗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K 방역한다고 얼마나 이 미친 집단들이 지랄을 했느냐. K 방역한다고 그동안 홍보비만 1200억 이상을 썼다는 겁니까? 아니, 말로만 방역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루어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 결과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그때 미리 앞으로 백신 같은 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물었더니 천천히 해야 된다고. 지금 그러다가 지금 국제적으로 한국을 뭐라 그럽니까? 백신 거지 국가 중에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백신 거지 국가가 되니까 이제 백신을 구걸하러 다니면서 백신 안 준다고 미국 보고 깡패 국가라 그러고, 그걸 누가 그랬냐? 정세균이 아가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정의용이란 작자는 외무부 장관이라는 놈이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친구랍니다. 미국이 중국의 세계 전략화를 막아보겠다고 여러 나라 국가들과 같이 쿼드를 만들어서 중국 침략으로부터 경계를 하고 있는 마당에 너가 한국은 어쩌래 하니까 단호하게 갖가지 변명을 하면서 거기 동참 안 했습니다. 그래놓고 우리는 우방국이니까 서로 도와야 된다고 백신 내놓으라고. 겨우 한다는 말이 미국이 깡패 국가입니까? 얼마나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배은망덕한 국가의 상징이라 생각하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6.25 때 당연히 없어지는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부터 시작해서 유엔의 나라들이 도와줘서 이 나라가 지금 이까지 왔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배은망덕도 어느 정도 해야 배은망덕을, 이미 이거는 배은망덕도 넘었습니다. 이거는 거의 짐승 수준인 겁니다. 현재 이 나라를 보십시오. 저는 어릴 때 모습을 너무나 생생히 기억합니다. 처질할 만큼 가난한 동네에 살았습니다. 우리 집만 못 살았던 거 아닙니다. 내 뒷집, 앞집, 그 옆집의 옆집, 옆집의 뒷집까지도 다 못 살았습니다. 내 어릴 때 살았던 집 방을 보면 그 좁은 방에 온 식구가 어떻게 같이 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방 한 칸에 한 세대가 살았습니다. 집에 가구라 그래봐야 모세밖에 못 몇 개 하고 사과개장 몇 개밖에 없었습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지는 않았는지 몰라도 늘 배고픈 어린 시절을 기억합니다. 그런 나라가 주말에 예식장을 가면 뷔페 음식이
길이가 10m에서 30m입니다. 먹는 게 남아가지고 감당을 못합니다. 음식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난다고 걱정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나라가 됐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부터 60년 전 1961년 5월 16일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5월 16일날 박정희라는 위대한 국부가 나타나서 이 대한민국을 혁명을 일으켰고, 그 혁명의 바탕 위에다가 이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한국이 되는 뿌리를 튼튼하게 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되고, 그 사실을 절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그 발전 도중에서 벽돌 한 장 제대로 놓은 적 없고, 맨날 첫날라 하라는 공부 대신에 손에 벽돌 들고 횃불 들고 촛불 들었던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정권 도둑질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 이렇게 마음을 갈라놓고, 국민들 의견을 갈라서 사사건건 대립하게 만들어놓고, 그 위에서 반사 이익을 얻는 이런 국가가 되어버렸습니까? 하루아침에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문재인 일당이 들었으면 이런 나라가 된다고 온 국민이 태극기를 들고 나서 그렇게 처절하게 울부짖는 마음으로 태극기 집회할 때 이 나라 언론이라는 것도 뭐 했습니까? 맞습니다. 겨우 국회의원다고 났더니 아가리질 좀 잘한다고 좀 이쁘게 몰락해. 결국 그 조수진이라는 년 하는 꼬라지 봅시오.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붓는 그런 쓰레기 같은 년들이 보수 우파 흉내를 내고 있으니 나라 꼬라지 이런 겁니다. 제대로 된 열정과 이념과 정체성을 가진, 정말 이 나라의 보수 우파를 새로 건설하지 않으면 현재 국진당인지 인민의 진당인지 인민의 똥당인지 모르겠지만 이들의 횡포를 막지 못하면 우리는 미래가 없는 겁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평소에 말했지만 현재 문재인 일당은 양김 중에 핵개중이 새끼들이고 이쪽엔 개영삼이 새끼들이라서 그것들이 50보 100보라서 나라 꼬라지가 이런 겁니다. 정체성의 차이도 없고 그게 어차피 50보 100보일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사고방식이 이미 도청개진입니다. 저는 러시아가 고난에 행군할 때 1990년대부터 1996년까지 그 6년 세월을 러시아에서 유학을 했어. 그 유학의 경험상 공산주의의 종주국이라는 그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줄 알았던 그 러시아 사람들이 어떻게 피폐하게 살았는지 다 보고 왔습니다. 처절할 만큼 느꼈습니다. 옛날 스탈린의 딸이 그랬습니다. 공산주의는 머리로 배우면 공산주의자가 되고 몸으로 체험하면 반공주의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 탈북자들을 보십시오. 탈북자 중에는 일부는 위장 탈북자 있지만 대부분의 탈북자들 중에 처절할 만큼 자유를 누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지 못하고 북한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대한민국이 태어나고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지 보시면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도록 그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지금부터 딱 한 갑자 전 60년 전에 혜성과 같이 나타나서 이 나라 국민들에게 단호하게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의 가치를 심어주고 몸소 보여주고, 적어도 이 나라의 선진국화를 위해서 온 열정을 다 쏟아부은 박정희라는 위대한 인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따님이신 박근혜 대통령은
저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죄 없는, 솔직하게 그 양반 들어서 나이가 우리말로 경상도 저도 배우서 왔습니다만 할매입니다. 나이 70대 할매를 지금 만 5년이 되도록 만 4년이 넘어서 5년째 지금 말도 안 되는 공간에다가 강제로 사람을 집어넣어 놓고 이렇게 욕되게 하고 있고, 그 한 분만 욕되는 게 아니라 온 국민의 마음을 욕되게 하고 이 나라의 심장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빨리 저것들의 은혜를 베풀어서 사면복권되는 게 아니라 당당히 죄 없으면 석방대에 나와서 이 나라의 기초를 다시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신을 바로 세우는데 정말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계기를 우리 국민 개개인이 자각해서 처절할 만큼 느껴서 같이 만들어가고 같이 이끌어갑시다. 영원히 박정희를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오시라고 그 마음을 담아서 오시리 노래를 불러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오시리요 우리 고운님 오시리요 긴 겨울 지나 꽃 피고 새 울며 님 마주하옵소서. 가슴을 흔들어 설레는 마음인데 눈물을 참고 살라니 그리는 못하오. 가시밭길 서러워도 오지마오 오지마오 오시리 오시리요. 오시오 오시오 내게로 오시오 뜰하게 내린 봄볕처럼 그대여 내게로 오시오. 반가운 소식에 내 집 앞 지나실까. 대문을 열고 마주하자 우리님 오시네. 가시밭길 서러워도 오지마오 오지마오 오시리 오시리요. 실바람 띄워놓고 새하얀 나비 타고 오시오 오시오 내게로 오시오 뜰하게 내린 봄볕처럼 그대여 내게로 오시오. 내게로 오시오. 네, 다음으로 여러분 전창
열사님 라이브로 듣고 아십니까? 우리 문재인을 향해서 신발을 던진 아마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담긴 신발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신발을 던지신 정창욱 열사님을 지금 근황과 소식을 전달해 주실 긍정의 힘 사무총장이신 전지영 사무총장님 모시고 우리 소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보여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시민단체 긍정의 힘 전지영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오게 된 이유는 아까 사회자님이 말씀드렸지만 문재인에게 신발을 던지신 정창욱 단장님의 근황을 알려드리고자 나왔으며 그리고 얼마 전에 재판장에서 정창욱 단장님께서 판검사에게 엄청나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제가 좀 알려드리고자 오늘 나왔습니다. 지난 4월 2일 금요일 서초동 법원 501호실 문재인에게 신발을 투척한 정창욱 단장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정창욱 단장은 현재 서울구치소 수감돼 있지만 경찰 폭행죄로 수감된 것입니다. 작년 7월 16일 신발 투척 사건으로 경찰은 정 단장 핸드폰을 디지털 포렌식했고 이후 문재인 정부로부터 감시 추적당하던 정 단장은 한 달 후인 8월 15일 청와대 근처에서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501호 재판에는 수십 명의 청년들과 시민들이 방청했는데 별도로 경찰 증인 4명이 미리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경찰 폭행 사건에 무려 10개의 사건이 복잡하게 병합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정창욱 단장님 사건은 총 4개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찰 폭행 사건. 둘째, 문재인 신발 투척 사건. 셋째, 세월호 유가족 사건. 넷째, 안산시청 사건. 그리고 나머지 6개 사건은 정창욱 단장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6명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총 10개의 사건을 2020-5879 하나의 사건 모두에 병합시키고 말았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문재인 신발 투척 사건입니다. 정창욱 단장의 4개 사건은 합치기 전 각각 고유 번호가 있는데 이번 문재인 신발 투척 사건만 없는 것이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신발 투척 사건은 4번 안산시청 사건에 연루된 다른 2명의 사건과 합쳐져 맨 마지막에 끼워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보통 사건이 발생하면 공소장이 나오는데 공소장 타이틀에 사건 번호가 범죄명이 기록되어 누가 봐도 어떤 사건이거나 알 수 있는데 신발 투척 사건은 서울도 아닌 안산시청에서 발생한 사건에다가 3명이 각각 분리된 사건 맨 마지막에 교묘하게 끼워져 있어 제3자나 언론에서는 전혀 찾을 수 없도록 깊숙이 숨겼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2-3년 전에 발생한 사건인데 말입니다. 어쨌든 정창욱 단장님은 수갑이 채워진 채 법정의 입장에 우측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재판장에는 정 단장을 포함한 피고인 7명, 경찰 증인 4명, 교도관 4명, 법정 경위들, 기자들과 수십 명의 청년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판사가 정 단장을 제외한 6명의 불구속 사건을 먼저 처리하고 담당 변호사와 상의한 후 퇴정시켰는데 약 20분이 지났습니다. 이 광경을 쭉 지켜보던 정창욱 단장이 큰 소리로 판사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재판부가 시장바닥입니까? 본 재판은 경찰 폭행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다른 사람 4명 사건을 왜 여기서 하며 안산에서 벌어진 세월호 유가족 사건은 또 뭡니까? 그것도 부족해
2, 3년 전 발생한 안산시청 사건과 8개월 전 벌어진 문재인 신발 투척 사건을 사건 번호도 없이 맨 마지막에 끼워 넣은 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문재인 신발 투척 사건을 어떻게든 숨겨보려고 교묘하게 끼워 넣은 흔적이 역력한데 물타기입니까? 본질 흐리기입니까? 교란 작전입니까? 저보고 이런 가증스러운 재판을 받으라는 겁니까? 이렇게 단장님은 판검사에게 호통을 칩니다. 정 단장의 호통에 판사는 아무 말도 못하고 듣고만 있었습니다. 정 단장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2000년 전 중국 한나라의 시한부 대신 장탕이란 자가 있었습니다. 장탕은 법관으로서 워낙 실력이 뛰어나 왕의 총애를 받았으며 그 권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법원장격 판사로 한나라의 법을 떡주무르듯 처리했습니다. 장탕이 승승장구할 수 있던 비결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든지 법은 하나인데 잡아넣을 수 있는 방법은 99가지요.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도 99가지게다. 즉 왕의 입맛에 따라 내 편이면 빠져나갈 방법 99개, 다른 편이면 잡아넣을 이겠습니까? 그러자 정 단장님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경찰 폭행 사건 6개월 구속 만기가 끝나 저는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그런데 세월호 유가족 사건으로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저를 재구속시키고 말았더군요. 깎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구속 사유를 알아보니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도망갈 수도 있으니 다시 구속시켰다는 뜻이죠. 저는 오랫동안 가족과 함께 위기 청소년, 가출 청소년과 생활했습니다. 가난, 부모 이혼, 왕따, 자살, 가출 등 가정폭력, 학교폭력에 희생된 아이들과 함께 24시간 365일 살아왔습니다. 제 처는 서울에서 여학생을, 저와 아들은 경기도에서 남학생을 매일 수십 명의 아이들과 살아오면서 판사님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겪으며 저희 가족들은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저기 방청석에 있는 저와 아들과 여행 한번 가본 적 없고 외식 한번 해주지 못한 빵점짜리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도망이라고요? 그래요. 저는 매일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습기차고 냄새나는 지하실, 샤워장이 없어 상가 공용 화장실에서 밤 12시 넘어야 빨래하고 도둑 샤워하던 곳, 늘어나는 부식비에 없는 생활을 한탄할 수도 없이 매일매일 가슴 떨리는 사고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던 그곳에서 저는 수십 번도 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수시로 발생하던 아이들의 자해 소동이 줄었는데 희망이 없는 아이들에게 손목이나 온몸에 칼로 자해를 시도할 때마다 제 아들 녀석 우혁이 양팔뚝에 똑같이 늘어나는 수십 줄의 칼자국을 숨기려 한여름에도 긴팔 입고 다녔다는 걸 뒤늦게 알았을 때 저는 도망이 아니라 죽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상처를 받고 방황하지만 그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진수성찬은 아니더라도 좋은 옷이 아니더라도 부모를 원망하고 사회를 증오하던 분노의 눈빛을 꿈과 희망의 눈빛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 팔뚝에 수십 줄 칼자국으로 아이들의 절망을 묻어버린 우혁의 마음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로부터 저를 도망가게 한 것은 바로 문재인 정부와 당신들이었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범죄 행위로 구속되자 아이들이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대가를 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장탕의 판결물처럼 정치적 보복에 의해 구속시킨 것이라면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돌아갈 가정도 없는 아이들이 또다시 버림받았다는 배신감에
세상을 증오하고 자신들 인생을 팽개쳐버린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며 그 큰 죄를 어떻게 감당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단장님은 판검사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이 호통 소리에 판검사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방청석에 있는 모든 방청객들은 고개를 숙여 눈물을 흘립니다. 지금 정창욱 관장님은 지금 몸이 건강 상태가 안 좋으세요. 어제 바로 이곳에서 재판이 있었는데 숨을 제대로 못 쉬세요. 그래서 외래 진료 예약도 해놓고 민원도 넣었지만 전혀 외래 진료를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 구치소는 사람이 죽어나가야지 병원에 데리고 간답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은 인권도 없답니까? 아마도 그곳에서 단장님에게 어떠한 일이 있다라면 사법부는 그 책임을 똑똑히 물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또 물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